보면은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17,000원 정도면 저 같은 경우는 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뭐 메타버스나 NFT 이런 쪽은 상당히 잘 갔어요. 예.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다른 주식들을 많이 보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많이 빠졌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이라도 팔고 갈아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내가 이제 보유한 주식 중에서 예. 좀 이건 좀 더 사거나 물타기를 고려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저 물타기를 한다면 뭐 네. 어느 쪽, 뭐 섹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주식을 좀 물타기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 물타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네. 제 주식 투자의 원칙이 네. 물타기는 하지 말아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물타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네네. 제가 쓴 책에도 그런 내용을 이렇게 실어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물타기라는 것은 네. 투자라는 것은 이 예측과 대응이에요. 예측하고 대응하는 거. 네네.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맞으면은 그냥 가는 거고 안 맞으면 대응을 해야 되죠. 네. 대응 방법이 뭐예요? 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타기라는 것은 네. 투자자 본인의 판단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걷다가 돈을 계속해서 실른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할 그래서 다음에 투자할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물타기는 보통 안 하는데 네네. 이제 우리가 주가라는 게 이제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떨어져도 저 주식이 다음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주식들이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 주식이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기아차 같은 경우. 네네. 네, 그러고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그럼 그래서- 거의 한 7만 원대 그때 이제 사셨나요? 네, 그러니까는 그 전에 이제 다 팔고 요번에 단기 트레이딩을 한 거예요. 단기 트레이딩. 그래서 그때 이제 83,000원일 때 일단 팔고 네네. 또 그때 8만 원일 때도 보초만 세우던 거예요, 보초. 그리고 급락기에는 일체 안 사고 네. 그래서 요번에도 7만 원일 때 조금 적극적으로 사고 그래서 네네. 평균 단가가 두 군데에서 샀는데 한쪽은 뭐 7만 500원에 사놓은 거고 하나는 좀 비싸게 사서 7만 2천 원에 사놨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 수익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이제 조금 더 사죠. 그 개념으로 이제 조금을 더 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74,500원인가 800원인가 그런데 네. 그러면 이제 혹시 73,000원 정도까지 떨어지면 네. 그때 이제 조금 더 사는 거죠. 만약에 그거보다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거보다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제 판단이 틀린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파는 건 아니고 네네. 저게 그때 요번에 최악일 때 얼마까지 빠졌어요? 7만 원까지 빠졌죠? 6만 9천 원 정도. 네, 6만 9천 원까지 빠졌는데 7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때는 이제 추가로 더 사고 그러지는 않아요. 네네. 그냥 놔두고 있다가 네네. 그 원돈 이상 회복이 되면은 되면은 네네. 이제 제가 보기에 팔아야 되겠다 싶으면 파는 거죠. 거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근데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가 만약에 네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7만 4천 원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별로 그래프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런 게 지금도 갖고 있는데 네. 만약에 한 8만 원 정도로 떨어진다 그러면 저도 손해죠. 네네. 그럴 때는 그런데 손해에도 불구하고 더 사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 개념으로. 네네네. 그러니까는 내년까지 길게 봐가지고 네네.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고 여행주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그 질문하고는 좀 관계 없는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비대면 쪽 그 대면 사업하는 쪽 보면은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엄청 빠졌죠. 네. 그러니까 뭐 롯데관광 같은 경우가 16,000원대가 최바닥이거든요. 작년 바닥이 네네네. 지난해 바닥인데 그래요? 지난해 바닥이 네네네. 바닥. 그게 21,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17,500원이에요. 오늘 거의 근접했네요. 네, 거의 근접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17,000원 정도면 저 같은 경우는 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실적이 안 좋아서 네.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안 좋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대 심리 가지고서 지난번에 21,000원까지 갔다가 신세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세계 같은 경우 최악일 때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아주 극심했을 때 네. 20만 원 했었어요. 20만 원. 물론 19만 원대까지 간 적도 있지만 네. 20만 원이면은 그 몇 년 그 연바닥이에요. 몇 년 연봉에서 네네. 바닥이 20만 원. 네네. 근데 지금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21만 원, 2만 원일 때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32만 원까지 갔어요. 오. 그런데 지금 얼마냐면 23만 원대. 아, 다시 거의 제자리로 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그 신라 호텔 같은 경우,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그 10만 원 정도 갔다가 지금 7만 원대거든요. 7만 원 후반인데 8만 원도 안 된다고. 요번에 실적 발표하고 3분기 실적 발표하고서 쇼크를 받은 거죠. 네. 확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그 확진자가 4천 명이 넘게 사상 최대네, 우리나라. 사상 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조금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그냥 그 언제 이게 폐쇄가 될지 또 모르겠어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그 부스터샷을 다 접종을 하고 해야지 내년에는 진짜 괜찮을런지. 그러니까 항공주라든가 네. 여행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아무튼 그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나마 좀 이런 상황에서 좀 주가 많이 내려왔고 예. 좀 볼만한 그쪽이 약간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뭐 그런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호텔이라든지 또 유통 쪽 또 큰 주식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주식들은 확실히 좀 이 위드 코로나가 다시금 좀 시행이 되고 한다면은 네. 좀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좀 그렇죠. 이해를 해볼 수가 네.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내년에는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작년에 그 코로나가 극심했을 때 가격까지 온 주식들은 네네. 그 재무적으로 물론 상당히 압박을 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재무적 리스크가 없는 기업들은 네. 내년 정도 되면 진짜 코로나가 이번에 3차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부스터샷이 다 추가 접종이 되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이지 않을까. 지금 4차 유행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유럽 같은 경우도 다시 그 폐쇄시키고 네네. 그렇게 하는데 그 3차 접종 이후 되면은 그리고 지금은 백신이 그렇게 뭐 그 부족하다는 소리들을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먹는 치료제가 일단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40만 명분이 확보를 했다고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뭐 중증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러는데 그 요번 고비만 넘기면 어쨌든 지금은 학생들도 정상 등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고비 올 겨울만 넘기면 괜찮지 않을까. 이제 기대하기도 좀 지쳤는데 사람들이 많이 지쳤죠. 네네. 그쪽도 경기가 정상화되고 코로나가 물러나면 아무튼 수혜를 보는 쪽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많이 고통스러운데 지금은 이제 잘 넘기면 그쪽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전에 제가 그 대표님 영상을 봤을 때 작년 말에 나오셔가지고 네. 올해 이제 그 코스피 지수 뭐 어떻게 보시냐 했을 때 한 3,300이 고점 정도로 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디 그런 걸 봤어요. 그래. 봤죠. 이제 나오시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방송하시는지 스타일도 보고 이제 그래서 이제 딱 지나고 보니까 정말 3,300이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혹시 근데 그 내년 그럼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내년은 전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그래서 잘하면 3,400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하는데 왜 그렇게 높게 잡느냐 이제 그런 네. 말씀들도 할 수 있는데 네.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경기가 정상화된다라는 그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업 실적이 괜찮게 양호하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올해 고점을 올해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그게 맞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연초만 해도 그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네네. 각 증권사나 소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제가 제일 보수적으로 잡았을 거예요. 아마 3,300 잡은 사람이 저밖에 없을 거예요. 거의 없었고 거의 다 4천 부른 사람도 많았어요. 4,000 부른 사람도 있고 3,500은 대부분 다 3,500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거를 원래는 예측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게 뭐 저 같은 그 개인이 그냥 이렇게 말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2,900을 이제 바닥이라고 보고 한 3,000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출렁거릴 수는 있어요. 출렁거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거를 다 이렇게 흡수하고 하면은 한 전고점 3,300을 만약에 돌파를 하면 한 3,400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게 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죠. 결국에 투자자들은 자기 계좌에 돈이 불어나야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겁먹을 필요도 없고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좀 냉철하게 내가 내 계좌에 돈이 불어날 종목이 어떤 건가. 그러니까 투자자분들,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항상 그 개인 투자자들은 남의 말을 뭐 저 사람이 잘한다 그것도 필요가 없어요. 자기 계좌에 돈을 불려주는 사람이 최고지 뭐. 그러니까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 계좌에 돈이 불어날까. 시간은 지나가고 한 해 또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자기 계좌가 쪼그라들면 그것처럼 서글프고 섭섭하고 그 아쉬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 계좌에 어떻게 하면 돈이 불어날 수가 있을까? 또는 내 계좌가 커지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종목이 어떤 걸까? 그것만 살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아무리 나빠도 항상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차트로.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우상향하는 종목이 어디에 있을까? 어떤 종목일까? 그래서 계속해서 클릭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되고 저도 그 미국 주식을 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에 비해서는 진짜 엄청 큰 규모로 하고 있는데 저도 원래는 해외 주식을 중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나이도 먹고 신경도 분산되기가 싫고 그래서 지금은 중국 주식들을 전부 다 그 위안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미국 주식만 집중해서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이제 집중해서 하실 때 그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계좌에 돈이 될 종목들.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종목이 어디에 있을까? 그거를 항상 그 예의주시하셔서 그 이제 그 클릭해보고 우리가 차트를 보고 그래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섣부른 뭐 이렇게 부안해동할 필요도 없고 뭐 주가가 뭐 이제 어떤 분들은 아주 비관론자도 있고 아주 극단적인 그 낙관론자도 있고 그러거든요. 두 부류로 나누다 보면. 근데 제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쪽 쏠림이 심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수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사고가. 그래서 항상 유연하게 집중할 필요는 딱 하나 있어요. 내 계좌에 돈을 키워줄, 불려줄 섹터가 어느 쪽인가. 내년 같은 경우는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관련주들. 그래서 개별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선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대선 테마주 그러면 인맥주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서 정책 관련주. 아, 정책. 네, 네.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의 돈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돈 가는 쪽에 주식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죠. 네, 항상 그건 그 철칙이에요, 철칙.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가는 쪽에 주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부동산도 역세권 하는 게 네네. 사람이 몰리면 돈이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세권의 부동산이 네. 가격이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네. 철저하게 이제 내년에는 또 앞으로는 네. 그러니까는 그 어떤 쪽에 돈이 몰릴까, 어떤 쪽 주식이 올라갈까, 네네. 그쪽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계좌를 크게 불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확실히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약간 네. 그 후보별로 약간 공약이라든지 그런 것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아주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유력 후보들이 이제 발표하는 것들을 이렇게 네. 보면 네네. 디지털 쪽, 네. 그래서 아. 인공지능 AI라든가 네네. 뭐 그런 쪽이라든가 5G, 네네. 또 앞으로 6G도 나오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6G 어쨌든 통신 인프라 쪽, 뭐 이런 쪽도 괜찮고, 뭐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쪽, 네. 그 NFT 관련 그쪽도 지속되는 거고. 계속 그 나오더라고요. 공약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계속 네네. 나오죠. 뭐 그거 시대 트렌드가 그쪽이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쪽에서도 수익 낼 게 많이 있지 않을까. 또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 원전 관련 쪽도 네네. 네. 그 우리나라는 이제 탈원전 정책이지만 어쨌든 에너지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쪽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쪽들도 상당히 그래서 내년도 비관적이지만 않고 항상 그 좋은 그러니까는 계좌의 수익을 불러일으킬 섹터가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네네. 항상 저는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네. 내년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달이 네네.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남석환 대표님 나와주셔서 네. 딱 기억에 뇌리에 박히는 말이 있는데 네. 나의 그 계좌에 돈을 불려줄 만한 그런 정보를 잘 찾아라. 사실 시장 전망 뭐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떤 그런 산업이 뜨고 또 정책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또 어떤 섹터에 또 돈이 들어갈지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잘 따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은 분명히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서 또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하시는데 이걸 무조건 사라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네. 참고용으로 활용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신 다음에 또 여러분의 돈 소중하잖아요. 현명한 투자 의사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석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